예, 오늘부터 제가 행복기초론에 대해서 각 단락을 짧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뭐 행복하라든지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예. 근데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넣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 사실은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과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생겨나면서 남겨놓은 중동 우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아실 것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우리에게 행복하라는 그런 후세의 말을 남긴 것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죽음은 필연이며 남은 인생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척박한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우리 인류가 후손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바로 행복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상가들도 인간 본성을 탐구했을 뿐더러 삶이 무엇이냐,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사고를 했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현재 달나라를 다녀온 화성도 가고 보이저 인류인가요? 먼 우주 공간으로 떠난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것인가, 덜 피곤할 것인가, 덜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위한 수많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존 로크라는 분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야말로 이성과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하였으며, 비트겐슈타인은 파리가 파리병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술은 인간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과 또한 인간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것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 역시 인간의 손을 좀 들어주고 또 인간의 뇌를 좀 편하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발전해온 것이 그것에 더 이상도 더도 아닐 것이다. 즉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유지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결국은 이들의 그 최종 목표는 인간의 행복일 뿐이며, 이렇게 볼 때는 이러한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학문은 곧 행복하게 각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사실 학문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상가들은 행복론이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학문의 어떤 목적으로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애써 자신들의 의견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러한 행복론이 활발한 상태였으며, 그 이후로 오히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점차적으로 숨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인데, 행복을 비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삶의 지침은 얘기해도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는 극구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행복하기 위한 강론에는 치중했지만은 행복을 위한 직접적인 그러한 노력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은 행복을 철학의 신여점으로 다루지 않았나. 결국은 행복이 몸통인데도 꼬리가 된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발 하라리는 다가올 미래에는 행복량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GNP, GNI 이런 그 어떤 측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행복은 인간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은 지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크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한 쉽게 찾을 수 없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행복은 우리가 즐거운 감정이다, 감정적으로 즐거운 상태가 곧 행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 즉 긍정적 감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이 즐겁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행복이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승진이나 데이트 자체는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즐거운 감정이 곧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워키 백과사전에 행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희망으로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서 심리적인 상태다. 또한 이성적인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 이것을 바로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평온하거나 마음이 평온하거나 즐거운 혹은
기쁜 마인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완전성과 자족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완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 없는 자족성을 그 자체로서 만족을 가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성과 자족성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성과 자족성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컨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즐거운 가족을 형성하고 한 상태,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이상의 단계가 없는 최종적인 완전성을 가지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자족성이다. 더 이상의 과정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어떤 느낌이 필요 없는 최종적인 완전성과 자족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선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행복을 매우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해석해 보면은 즐거운 감정이며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는 선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선의 최고선은 곧 완전성과 자족성을 가지며 그로 인한 그것은 즐거움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위에 사상가들의 얘기를 살펴보더라도 에피큐로스는 고통이 없는 상태, 즉 그는 아타락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야말로 즐거운 상태고 즐겁지 않더라도 평온한 상태 이상, 평화로운 상태 이상의 상태, 이것이 곧 행복이라고 하였으며 스토아학파 또한 절제된 평화로운 상태, 즉 아파테이아 상태를 바로 행복이라고 하였죠.